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갖고 다시 또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에 출자를 하는 게 있는데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갖다 미리 빼가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퇴직 소득제도에 대한 얘기를 갖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안 해서 그게 좀 아쉬운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로부터 일찌감치 직급을 붙여가지고서는 돈을 받냐면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퇴직 소득에 대해서 일반 소득세에 비해서 낮은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주는, 물론 그게 뭐 재벌 충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없고 그 밑에서 일하는 세무사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외국의 경우에는 펜션이라고 해서 다른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인컴으로 똑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적립을 할 때, 불입을 할 때 세금을 이연했다라는 것을 해서 이그젬트에서 불입했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이그젬트했으니까 받을 때는 텍스를 매긴다라는 뜻으로 똑같이 매기는데 한국은 퇴직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퇴직금에 대해서 근속 영수에 의해서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자기가 월급으로 연봉으로 100억을 받으면 한 42억 정도를 내야 되지만 그걸 퇴직금을 받으면 한 30억밖에 안 됩니다. 근무 연수를 빼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지금 세대가 그것에 대한 준비,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해갔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세금 제도의 루프를 이용을 해서 가져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퇴직 소득세 제도에 대한 개편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좀 하나 추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업에 있으면서 이사회에 경영임원으로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이사로 참여를 할 때 이사회에서 또는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에 대한 얘기를 거의 제대로 토론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회사의 경우에 이사회에서 사장의 월급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이사회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뭐 한 예를 들면 제가 사회에 있었던 회사에 사장으로 지명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CEO로 알려서 그랬는데 통보가 되어서 이사회에 갔더니 그 사이에 사장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사장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이사회 분들한테 제가 그러면 이분 월급은 그러면 연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던 이사회 모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그게 왜 우리 일이냐 쳐다보시길래 자꾸 딴 건 몰라도 사장 월급은 이사회에서 정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들 불편해하시고 피하셔서 제가 며칠 있다가 이제 사임하고 그만뒀습니다. 이런 이사회에서 같이 있어봤자 적이 없다 생각해서. 근데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CEO의 월급을 정한다라는 개념을 그거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돼 있는 나라라서 이게 뭐 보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세금으로를 바꿔서 그 세금으로라도 그 퇴직금으로 빼돌리거나 아니면은 소득을 갖다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종합소득세가 이제 탑 레이트가 45%니까 아무로나 그거 갖고 어떻게 할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퇴직소득세 관련돼서는 조금 세제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 대표님께서 뭐 실제 경험에서 오랜 경험에서 나오시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 임원 보상, 특히 CEO 보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토픽이고 가령 상장 기업의 존재, 그 가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게 시가총액이고 시가총액의 배수, 밸류에이션 멀티플 아니에요. 그 개별 경영자 임원이 자기를 평가받는 게 물론 뭐 직급 상승, 타이틀 승진도 있지만 특히 외국에서는 컴펜세이션이 보상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전체 컴펜세이션을 얘기하지만 외국은 확실하게 나의 베이스 살러리와 보너스의 차이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이스 살러리는 내가 받는 기본급, 보너스는 상여금. 그래서 상여금은 내가 그 해에 일한 거에 대한 보상, 성과 보상이고 내년에는 제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베이스 살러리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하지만 그 사람이 퍼포먼스를 한 해에 못 낼 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믿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컴pen세이션은 외국 기업들은 그게 명확합니다. 그 사람의 replacement value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해고하거나 없어졌을 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다른 회사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서 뽑아낼 때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아까 이창민 교수님 보상에 관해서 경제개혁연구소에 이렇게 분석이 많아서 놀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분석이 되고 활용이 되고 언론에서도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서 약간 놀란 게 이 지배주주분들이 프리미엄을 받는데 뭐 그 프리미엄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분을 대체했을 때 그분이 그만큼 다른 사람이 그분이 그 지배주주가 이제 대체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대체 가격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외국 사회에서는 외국 사람들은 그게 관행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주 대표님께서 CEO의 급여를 얘기하는 게 좀 금기시 내지 불편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김 대표님 뭐 외국 경험도 많고 미국 회사 사회이사도 하시고 그래서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말까지 그 나스닥에 상장되는 바이오텍 회사에서 독립적인 사회이사로 근무를 했고요. 독립적인 사회이사이기 때문에 보상위원회에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때 그 CEO가 퇴직하고 새로운 CEO가 이제 추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성과 보수 체제를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PUR 컴퍼니들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에 들어갔었는데 아까 한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마어마한 그 정보들이 나오고 그 수식 자체가 어떻게 이 상여금을 어떻게 성과에 연동해서 맥시멈 어떻게 하고 미니멈 어떻게 하고 자세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수십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참 우리나라에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런 방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주주들이랑 정보 소통이 잘 되니까 거버넌스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창민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 실증적 그 사례로 나왔는데 미국에서 그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이 보수가 높다.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도 이제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를 발행하지만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가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고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 주식은 거래가 안 됩니다. 거의 리퀴디티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서 자동적인 메커니즘으로 그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만 봐도 회사의 실적은 물론이고 그 장기 경영 전략, 그 다음에 기업 문화까지 비전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는 주주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쟁 기업의 CEO들이 제일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서로 벤치마크 경쟁하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피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력도 안 되는데 피해가 돼갖고 난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선지급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잠깐 아까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받아야 된다. 난 이런 능력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지급하게 되고 선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는 있는데 대기업들은 안 그렇다고 봐야죠. 그 경쟁력인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하면서 이게 이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성과보상위원회의 독립성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보상위원회랑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사회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군데 다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거 하면서 뭐 CEO나 이 회장이나 독립이사보다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회의하면서 그때. 왜냐면 제가 보상위원회에 있지, 제가 노미네이션 커미티에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재무위원회에 있지,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 있지. 그러니까 말빨이 더 셀 수가 있어요. 진짜 그 독립이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또 틀리고, 또 미국에서는 마조리티가 보드의 마조리티가 독립이사로 사회이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워가 거버넌스 잘 만들어진 그 회사의 이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세이온페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CEO는 그 개인 못하지만 non CEO, 뭐 CFO에 대해서
성과 보상 할 때 보상에서 할 때 CEO의 피드백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CEO가 압력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CEO 페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리하겠다는 큰 문제 나지 않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같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다면 미국 이사들은 회사에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 대해서도 충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못 결정했을 때는 주주들의 집단 소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를 봤어요. 재무를 잘못 조작했을 때 집단 소송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사회사를 함부로 못해요. 분위기 좋고 그런데 가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이 좀 약간 이상한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웬만한 사람들이. 근데 머저리티를 갖다가 해야 되거든요. 머저리티 이상은 독립적인 사회이사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거 되게 신경 씁니다. 독립적인 사회이사를 어떻게 확보할까? 유능한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장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이온 페이 시스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non binding이지만 진짜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고 아까 영국 제도 미국 제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영국 제도 추천한 건 우리나라 커치에 맞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안 되면은 미국 제도도 괜찮아요. 왜냐 미국 애플의 경우를 봤듯이 갑자기 95% 지지율이 64%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쇼크가 났어요. 그래갖고 보상위원들이 50% 이상 되는 기관 투자가 막 면담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총 보수의 75%를 성과에 연동시켰고 또 ESG에 연동시켰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putation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한두 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큰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 그리고 또 도드 프랭크 룰이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이제 됐는데 그 전에는 페이 레이쇼가 보통 평균 직원의 연봉이랑 CEO 그게 한 530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 이제 쭉쭉 내려와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한 250, 애플도 지금 한 200, 300 정도 그 정도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아이디어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4시 거의 다 돼서 지금 플로우의 질문을 이제 드릴 기회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하나 꼭 부탁을 거래소랑 상장사 협의회가 꼭 앞으로 진짜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여기 발대자 세 분이 다 얘기하신 프록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주주가 주총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기록을 잘 안 합니다. 말로 다 하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주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임원의 보상의 정보. 아까 우리 박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30페이지 정도 평균 임원 보상 페이지만 됩니다. 전체 한 100에서 150페이지쯤 되는데, 그래서 이 프록시 스테이트먼트가 반드시 꼭 도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추가로 멘트 있으세요? 플로우로 넘기기 다음에.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질문 없으세요? 금요일이어서 빨리 맞춰요. 혹시 저희 여기 6분 중에 혹시 한마디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저희 조금 더 있을 테니까 추가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을 정시에 마치듯이 행사를 하면 정시에 마치는 걸 좋아해서 여기 다른 일정들이 있으실 테니까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